이번 시간부터 삼각함수의 활용,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그리고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거까지 할 텐데, 이 단원에서 제일 조금 이제 알아둬야 되는 거는 3-2에서 너희가 약간은 대충 넘어갔던 것들, 그런 몇 가지 성질들, 그걸 가지고 이제 수학 1에서 배우는 삼각함수랑 연결시켜서 볼 거거든. 무슨 말이냐? 일단 첫 번째로 배우는 게 사인 법칙이야. 사인 법칙. 이름에서 알겠지만 사인이 들어가겠지. 근데 어떤 상태에서 사인 법칙을 쓰냐면 원이 하나 필요해. 원. 그래서 이런 원이 하나 있어서 중심이 있고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다라고 해볼게. 그러면 이 원 위에 있는 세 점을 잡아서 삼각형 A, B, C를 그릴 수 있겠지. 그러면 이 원이 삼각형 ABC의 외접원인 거고 이게 바로 외심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삼각형에 세 변, 세 각 이렇게 주어지잖아. 그래서 각 ABC는 뭐 그냥 보는 대로 알 거고 세 변의 길이를 앞으로 각 여기 꼭지점 A에 마주보는 여기 길이를 보통 이제 대변 스몰 a라고 표현할 거고 B 여기에 마주보고는 이쪽 변의 길이 여기를 스몰 b로 C에 마주보고는 이쪽 얘를 스몰 c로 나타낼 거야.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의 세 변과 세 각 이걸 뭐 삼각형의 6요소라고 말을 하는데 단어는 중요하진 않고 어쨌든 삼각형에 대해서 너희가 정보를 알려면은 변 3개, 각 3개 알아야 된다고 이게 기본적인 거야. 그랬을 때 이 삼각형에서 우리가 뭐 사인, 직각 사인에 대해서 삼각비를 알고 싶은 거야. 직각삼각형이 필요하겠지. 물론 우리가 삼각함수에서 열심히 배워가지고 직각삼각형이 아닌 상태에서도 삼각비를 구할 수 있다. 되게 이제 열심히 했잖아. 그래도 직각삼각형인 게 삼각비를 구하는 게 좀 더 좋겠지. 근데 ABC를 그리면 너무 당연하게도 제가 직각삼각형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얘를 어떻게 직각삼각형으로 만들까? 이런 뜻인 거야. 그럼 너희가 했던 거 원에서 직각이 보이면 뭘 생각해야 돼? 지름을 생각해야 되는 거지. 원에다가 지름 플러스 뭐 해서 만들면 직각삼각형이잖아. 그래서 얘를 직각삼각형으로 좀 옮겨볼 거야. 어떻게 옮기냐? B를 지나는 요렇게 이런 지름을 하나 그려볼 거야. 그래서 여기를 A'이라고 해볼게. 그 A'과 C를 연결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냐? 이 각 A랑 각 A', 각 A랑 각 A'은 같은 각인 거야. 우리가 3-2에서 이런 거 배웠었어. 한 호에 대해서, 이 호 BC, 이 호 BC에 대해서 모든 원주각의 크기는 같다. 이런 거 배웠었지. 이제 이런 게 3-2에서 지금 우리가 3-2에서 했던 것 중에 딱 2개만 알면 되거든. 이 단원에서. 지금 나온 게 첫 번째 거야. 한 호에 대해서 원주각의 크기는 모두 같다. 그래서 각 A랑 각 A'이 같다. 그 다음에 그럼 이게 지름이니까 여기 각, 여기가 직각으로 변하겠지. 직각이 되겠지. 그러면 이 각 A'에 대해서 사인을 구할 수 있는 거야. 어떻게 되니? 그러면 사인 A'이라는 건 어떻게 되니? 이 각에 대한 사인 값이잖아. 얘분의 얘. 즉 지름 2R분의 A가 되겠지. 여기까지 했지? 그래서 얘를 좀 조절을 해서 2R은 이라고 쓰면 2R은 곱하고 곱해서 나눠서 사인 A'분의 A인데 A', 각 A'이랑 각 A가 같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A' 대신에 A라고 쓸 거야. 그래서 sin A분의 A가 2R이다. 이런 게 성립하는 거야. 여기까지 했지? 그러면 지금은 A를 옮겼잖아. 당연히 B를 옮길 수도 있고 C를 옮길 수도 있겠지.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똑같은 식이 나오겠지. 그래서 2R이 sin A분의 A인데 그게 sin B분의 B고 그게 sin C분의 C인 거야. 그래서 이걸 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거야. 이름에 무슨 법칙이 들어가 있어. 이름에 무슨 공식이 들어가 있어. 외워야 될 것 같지 않니? 당연히 외워야 돼. 근데 중요한 건 외우는 거 당연히 그냥 기본이고 외우는 거. 그 다음에 그걸 언제 쓸지. 그 다음에 증명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 2개가 더 중요한 거야. 외우는 게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야. 외우는 건 기본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뭔지를 더 생각해보라는 얘기인 거야. 그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외우는 거에다가 증명 과정. 이 각을 옮겨서 썼던 모든 호에 대해서 원주각의 크기는 같다라고 해서 각을 옮겨서 썼던 거.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언제 쓰냐가 중요한 거야. 언제 쓰냐가. 언제 쓰냐? 문제에 외접원의 반지름이 튀어나왔다. 무조건 쓰는 거야. 외접원의 반지름은 이 책 전체에서 수능 볼 때까지 전체에서 사인 법칙에서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외접원의 반지름이 문제 어딘가에 보인다? 무조건 사인 법칙이야. 그냥.
그 다음에는 이렇게 뭔가 세트 A랑 A 한 값과 그 대변 이게 세트로 내가 뭔가를 알고 있잖아. 그러면 그때 사인 법칙을 쓴다. 이렇게 알면 돼. 언제 쓰는지 어떻게 증명했는지 그 두 개를 같이 알아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은 뭔가 예각삼각형으로 내가 일부러 그렸잖아. 당연히 직각삼각형, 둔각삼각형일 때도 있겠지. 근데 직각삼각형은 따로 할 필요가 없어. 직각삼각형을 옮겨서 했잖아 이미. 그럼 둔각삼각형 한번 다시 보자. 그래서 똑같이 외접원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둔각삼각형으로 그리려면 약간 한쪽에 몰아서 그려야 되는 거야. 이렇게 ABC를 A, B, C 이런 식으로 지름 한쪽에 이렇게 몰아서 그리면 둔각삼각형 이 각 A가 둔각이 되겠지. 그럼 이렇게 둔각일 때는 어떻게 하냐. 이걸 옮겨서 하기가 조금 불편해 보이잖아. 직각이 안 나오게. 그런데 이럴 때는 두 번째 너희가 써야 되는 성질이 있는 거야. 뭘 쓸 거냐면 반대쪽에 BC의 반대쪽에 A'을 잡는 거야. 우리가 3-2에서 봤던 두 번째 성질. 이 A, B, A'C라는 요 사각형 생각해보면 이거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있으면 마주보는 두 각의 합은 180도다. 그런 성질을 배웠어. 까먹었으면 지금 알면 돼 그냥. 그래서 여기 둘의 합이 180도인 거야. 즉 A와 A'의 합이 180도 파이인 거야. 그러면 A'이 파이 마이너스 A잖아. 그러면 이 A'BC란 이 삼각형 생각해봐. 똑같은 모양이지. 똑같은 모양으로 사인 법칙 쓸 수 있겠지. 그럼 어디가 바뀌겠어? 여기가 사인 파이 마이너스 A가 들어오겠지. A'이 파이 마이너스 A니까. 근데 사인 파이 마이너스 A는 사인 A랑 똑같잖아. 그래서 똑같은 게 성립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둔각삼각형에서도 증명을 한 번은 해봐야 돼. 그 해야 되는 이유가 이 마주보는 두 개의 각의 합이 파이다. 이거를 써먹기 위해서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사인 법칙 언제 쓰는지 어떻게 증명을 하는지 그리고 공식 요것들을 알고 문제를 풀어보자 이런 뜻이야. 이제 코사인 법칙 보면 이거는 약간 책마다 다를 수 있는데 혹시 옛날 책 여기서 말하는 옛날 책은 수학의 정석 말하는 거야. 옛날 책에서는 제1 코사인 법칙, 제2 코사인 법칙으로 되어 있는 책들이 있어. 책에 따라서. 그리고 대부분의 책들은 다 코사인 법칙으로 되어 있어. 무슨 말이냐? 옛날에는 코사인 법칙이 두 개였어. 제1, 제2 코사인 법칙. 나도 그렇게 배웠고. 근데 제1 코사인 법칙은 법칙이라고 할 것도 없이 너무 간단하고 필요가 없어. 안 쓰였어, 그때도. 그래서 그때도 제2 코사인 법칙 하나만 썼었거든. 그래서 이제 아예 교육과정에서 없어졌어. 제1 코사인 법칙이라는 게 없어졌어.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제2 코사인 법칙이라고 안 하고 코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거야. 혹시 누가 제2 코사인 법칙이라고 하면 옛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코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은 뭐냐? 일단 삼각형 ABC를 하나 그려볼게. 그럼 세 변의 길이를 세 변의 길이를 A, B, C라 했을 때 우리가 여기서 하고 싶은 주제가 뭐냐면은 두 변과 끼인각을 할 때인 거야. 즉 선분의 길이 A, C랑 각 B 이걸 할 때 내가 알고 싶은 목표는 이건 거야. B의 길이를 구해서 이건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도 쓸 수 있는 거 우리는 아무리 직각삼각형이 아닌 다른 걸 많이 배웠다 하더라도 직각삼각형이 언제나 제일 좋은 거야. 그래서 B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얘가 들어간 얘를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을 만들려고 수선의 발을 내리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수선의 발을 내렸어. 그럼 우리는 이 삼각형 AHC 여기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거니까 이 두 변의 길이를 구해야 되거든. 밑변과 높이를. 근데 그걸 직접 구하는 거는 좀 힘들어서 이쪽에서 왼쪽에 있는 삼각형 ABH에서 먼저 시작을 해보자.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에서 AH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까? AH의 길이 C 곱하기 사인으로 구하겠지. 사인 B라는 걸 생각해봐봐. 자, 사인 B는 C분의 AH잖아. 그래서 AH의 길이는 C 사인 B인 거야. 그래서 AH의 길이는 C 사인 B인 거야. 여기 길이가 C 사인 B야. 그 다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BH의 길이는 뭐겠어? 코사인 B라고 쓸 수 있겠지. 코사인 B는 C분의 BH잖아. 그러니까 BH의 길이는 C 곱하기 코사인 B가 되는 거야. 여기는 C 곱하기 코사인 B인 거야. 근데 내가 쓰고 싶었던 건 B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거잖아. 그럼 여기 CH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A 마이너스 C 코사인 B가 되겠지.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는 거야. 어떻게 될까? B제곱은 C 사인 B를 통째로 제곱하니까 C제곱 사인 제곱 B가 될 거고, 얘를 제곱하면 어떻게 되니? A제곱 마이너스 2AC 코사인 B 더하기 C제곱 코사인 제곱 B가 되겠지. 뭐야? C제곱이 양쪽에 다 있네? 이거 C제곱으로 묶으면 사인 제곱 B랑 코사인 제곱 B가 났는데 둘이 더해서 1이잖아. 그래서 이 둘을 묶으면 C제곱이 되는 거야. 다시 정리해서 쓰면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AC 코사인 B가 된다. 이게 B제곱이다. 이게 바로 코사인 법칙인 거야. 이게 바로 코사인 법칙인 거야. 그럼 당연히 B제곱이 아니라 A를 구하려고 하면 뭐 이쪽으로 순회발리해서 구하면 될 거고, 그럼 A제곱은 이라고도 쓸 수 있겠지. 그래서 외우는 거는 A제곱은 내가 구하고 싶은 길이가 있다면 걔 제곱은 나머지 둘로 완전 제곱식 비슷하게 만드는 거야. B제곱 더하기 C제곱. 근데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이런 식으로 붙이면 되는 거야. C제곱은 생략하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식을 정리해보면 무슨 말이냐? 얘를 코사인 B를 구하려고 식을 정리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야. 넘기고 넘겨서 나누면 되겠지. 그러면 코사인 B는 뭐라고 쓸 수 있어? 넘겨서 나누면 2AC분의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지. 뭐 다른 거 코사인 A는 어떻게 될까? 그럼 A가 없는 거 2BC, A가 없는 거 B제곱 더하기 C제곱, 그리고 나머지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거야. 선택인데 코사인 이쪽은 외우기 싫으면 안 외워도 돼. 맨날 여기서 만들어내도 뭐 어렵지 않거든. 대신에 이건 증명 과정과 얘까지 해서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사인 법칙에서도 둔각삼각형일 때 따로 한번 했잖아. 코사인 법칙에서도 둔각삼각형일 때 한번 따로 봐야 되거든. 직각삼각형이면 할 필요 없지 않을까? 직각삼각형이면, 즉 B가 90도면 코사인 90도 0이지. 이거 없어지지. 그럼 B제곱은 A제곱 더하기 C제곱. 그냥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 정리지. 그대로니까 쓸 게 없어. 근데 둔각삼각형으로 각 B가 둔각인 삼각형을 한번 그려볼게. 그럼 이렇게 되겠지. 똑같이 쓰는데 B가 둔각으로 이렇게 바뀐 거야. 그럼 길이가 A, B, C가 될 텐데, 그때 B를 구하기 위해서 B를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을 만들었잖아. 수선해발을 내려서. 그럼 얘는 이 B를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을 이쪽에 내려서 만드는 거야. 이렇게 H를 BC의 연장선에 수선해발을 내리는 거야. 그러면 길이가 어떻게 되냐? 이 각에 대해서 사인, 코사인을 구해야 되겠지. 그럼 이 각은 파이 마이너스 B가 되겠네? 그럼 그거에 대한 사인 값, 즉 사인 파이 마이너스 B, 이게 C분의 AH인데 사인 파이 마이너스 B, 사인 B랑 똑같지? 그래서 AH의 길이는 C 사인 B가 되는 거야. 그런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B는 C분의 HB지. 근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B는 코사인 B가 아니라 마이너스 코사인 B란 말이야. 그래서 HB의 길이는 곱하면 여기 길이는 C 곱하기 마이너스 코사인 B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C에서 H까지 길이 전체 피타를 쓰려는 거잖아. 이 전체 밑변의 길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A 마이너스 C 코사인 B지. A 마이너스 C 코사인 B 똑같지. 높이는 C 사인 B, C 사인 B 똑같지. 그러니까 똑같은 식으로 똑같은 과정이 유도되는 거야. 그래서 코사인 법칙도 예각삼각형, 둔각삼각형 할 거 없이 모든 삼각형에 대해서 성립한다. 그래서 얘는 피타고라스 정리, 걔는 직각삼각형에서만 쓰는 거잖아. 그 피타고라스 정리를 모든 삼각형에서 쓰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증명 과정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되는 게 뭐야? 언제 쓰는지 알아야 되지. 이거 봐봐, 언제 쓰였어? B제곱을 구하는 데 있어서 A랑 C랑 코사인 B, 즉 이 모르는 한 변의 길이, 얘를 구할 때 두 변과 B인각을 알고 있으니까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거지. 그래서 우리 SAS 합동 같은 거 있잖아. 두 변과 B인각을 할 때 그때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구할 때 쓸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그걸 열심히 정리해서 만든 요식 봐봐. A, B, C를 알면 코사인 B를 구할 수 있지. 무슨 말이냐? 세 변의 길이를 알면
한 가계 크기를 구할 수 있을 때도 있고, 코사인 B가 예쁘게 나오면 가계 크기를 구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예쁘게 안 나오면 각이 몇 도인지는 모르지만 코사인은 구할 수 있죠, 어쨌든. 그래서 세 변의 길이를 알고 있을 때 무언가의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언제 쓰이는지, 그 다음에 식은 뭔지, 그 다음에 증명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요거까지 다 알아야 되는 거야. 사실 여기 삼각형의 넓이 이쪽은 3-2에서 했던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거에서 달라지는 게 거의 없는데, 달라지는 게 있다면 그때는 3-2에서는 사인 120도 같은 걸 못 구해서 둔각일 때를 따로 공식처럼 썼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 이런 정도만 달라질 거야. 무슨 말이냐? 삼각형 ABC가 있는데 길이를 A, B, C라 하자. 이랬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야.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이게 기본이지. 그래서 수선의 발을 내리는 거야. 그럼 이 높이는 어떻게 구해? 이 길이는 뭐야? C 사인 B지. 코사인 법칙 증명을 해봤으면 이게 C 사인 B라고 나와야 되고, 그걸 안 해봤으면 이게 왜 그렇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증명을 해봤어야 돼, 코사인 법칙을. 그래서 넓이가 어떻게 된다? S는 2분의 밑변 A, 높이 C 사인 B. 그래서 2분의 1 AC 사인 B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이게 둔각일 때는 3-2에서는 둔각일 때 따로 외웠어. 180-A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야. 왜? 똑같으니까. 그래서 삼각형 ABC가 있을 때 둔각이야. 그럼 여기가 이제 A, B, C가 되는 거지. 그럼 이때 삼각형의 높이는 어디가 되겠어? 밑변을 BC, 밑변을 A로 한다면 높이는 여기가 되겠죠, 여기. 여기. 그럼 이 높이는 어떻게 구해? 코사인 법칙 둔각일 때 증명했던 거 똑같지? 그럼 이 높이는 C, 원래 여기가 B면 이쪽이 파이 마이너스 B잖아. 그래서 원래는 C 곱하기 사인 파이 마이너스 B라고 해야 되는데 사인 파이 마이너스 B는 사인 B랑 똑같지. 그래서 얘가 똑같이 C 사인 B가 되는 거지. 그래서 밑변 높이 한 게 얘랑 똑같은 게 나오지. 그래서 이렇게 넓이는 2분의 1 AC 사인 B 이렇게 구한다. 이게 일단 기본적인 넓이 구하는 공식인 거야. 그런데 우리가 뭐 여기서 다른 넓이 구하는 공식으로 또 나온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사인 법칙을 했잖아. 사인 법칙에서 요 사인 B, 사인 법칙에서 사인 B분의 B, 얘가 2R이다라고 했었지. 그럼 사인 B가 2R분의 B지. 그래서 그걸 대입해서 2분의 1 AC 2R분의 B까지 해서 4R분의 ABC다라고도 할 수 있어. 근데 이건 뭐 할 수 있는 거지 알아야 되는 건 아니야. 그냥 그렇구나 그러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사인 B, 사인 B를 우리가 두 변과 끼인각 또는 세 변의 길이를 가지고 즉 A, B, C를 가지고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코사인 B를 구할 수 있겠지. 코사인 B는 어떻게 되는 거야? 코사인 B는 2AC분의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지. 코사인 B를 구해서 코사인 제곱 B를 구해서 사인 제곱 B를 구해서 사인 B를 구해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지. 하기 싫게 생겼지. 하기 싫게 생겼어. 증명을 할 수는 있는데 그걸 열심히 계산해서 정리해 놓은 게 있어. 그걸 이제 헤론의 공식이라고 봐. 헤론 공식. 뭐 3-2에서 들어봤을 수도 있고 지금 처음 들어도 괜찮아. 그래서 세 변의 길이가 A, B, C라고 주어져 있어. 그때 삼각형의 넓이 S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때 스몰 s라고 해서 다른 문자를 하나 가정을 하자. 그걸 어떻게 가정할 거냐면 2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가정을 할 거야. 세 변의 길이 더해서 2로 나눈 거야. 그럴 때 삼각형의 넓이 S는 어떻게 구해지냐? 루트 스몰 s 곱하기 S-A 곱하기 S-B 곱하기 S-C 이렇게 구해지더라. 세 변의 길이를 알면 그걸 가지고 코사인을 구해서 코사인 제곱을 구해서 사인 제곱 B를 구해서 사인 B를 구해서 저기다 넣어서 풀어도 되는데 그 계산을 깔끔히 정리하면 얘가 되더라. 이건 알아놓으면 좋겠지. 동의하지 않으면 코사인 법칙을 써서 구하면 돼. 그 다음에 하나 이제 예전에 했는데 너무 오래전에 해서 다 까먹은 식이 하나 있을 건데 내저번. 여기 안에 이렇게 내저번이 하나 있대. 내저번이. 이 내저번에 반지름이 스몰 r이야. 중학교 때 했던 거 뭐 있지? 넓이 S가 2분의 1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R이다라고 했던 거 이런 것도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삼각형에 대한 뭐가 나오면 알려준 게 뭐지? 그걸 가지고 나는 뭘 써먹어야 되지? 이런 걸 보는 거야. 두 변과 끼인각을 할 때. 뭔가 외접원의 반지름 관련된 게 나오면 사인 법칙. 세 변의 길이가 나오면 코사인 법칙이 맞긴 한데 그걸 간단히 한 이 식. 그리고 내접원 관련된 게 나오면 이런 식.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삼각형 성질 다 쓴 거니까 이런 거 정리하면 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책마다 따로 써 있는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는데 사각형. 사각형 중에서 뭐 굳이 두 개로 나누자면 평행사변형이랑 평행사변형이 아닌 것들 이렇게 나누는데 평행사변형은 너무 쉬워. 평행사변형은 뭐야? A, B. 그래서 여기 뭐 A, B, C, D 이렇게 되어 있다면 평행사변형은 뭐야? 삼각형 두 개로 쪼개면 되겠지. 삼각형 A, B, D 한 다음에 곱하기 2 하면 사다리꼴 아니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되겠지. 그래서 원래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AB sin A 뭐 이렇게 됐었는데 2배 하니까 이게 없어지면서 사각형의 넓이는 뭐가 된다? 사각형의 넓이는 AB sin θ 이렇게 쓰면 되더라. 뭐 따로 외울 식은 아닌 거야. 삼각형 두 개다 라고 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게 사각형이 아무것도 아닌 사각형이야. 근데 그때 특이하게 대각선을 주는 거야. 대각선 길이가 A랑 B라고 주어지고 여기 사이 끼인각 여기가 세타다라고 주어지는 거야. 그럼 이때 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 2분의 1 AB sin 세타가 되더라. 공식을 외우는 것보다 그림을 외워야 돼요. 어떤 그림? 얘를 지금 상태에서 못 구하잖아. 얘를 평행사변형으로 바꿔보는 거야. 어떻게 바꾸냐? 평행선을 그려서 바꾸는 거야. 이 대각선과 평행한 걸 두 개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대각선과 평행한 걸 두 개 그리는 거야. 이렇게 두 개 그리는 거야. 그러면 큰 사각형의 넓이 이게 바로 평행사변형의 넓이겠지. 그게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B고 여기가 A니까 AB sin 세타가 이 큰 평행사변형 바깥쪽에 있는 거의 넓이겠지. 그거에 반씩 줄어들었으니까 2분의 1 곱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넓이 내는 것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